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한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지난 19일 양적 완화 종료 후 6개월 이후 금리 인상 발언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증시는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2% 오른 16,457.6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04% 오른 4,198.9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9% 오른 1,872.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카고 지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3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예상치 59.2보다 3.7포인트 낮은 55.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2월 59.8 대비로도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더 낮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26%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도 0.34%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도 0.33%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유럽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럽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3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 평균 예상치 0.6%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했던 군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치연구센터 소장은 러시아군 병력이 하루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약 10,000명까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확률은 확실히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야감의 강동석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옐런 의장의 부양 발언 속에 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 경제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 경제는 여전히 초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이전에 말했던 양적 완화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금리 인상 발언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3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0.5%를 보이자 ECB가 양적 완화 정책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뉴욕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04% 오른 4,198.99를 나타냈고 다우지수 0.82%, S&P 500 지수 0.79%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3개국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0.33%로 하락을 했고 영국 증시는 0.2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올 들어 처음 1980선을 회복한 이후 어제도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1985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월의 첫날 거짓말 같은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굿모닝 대방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옐런 의장은 연준이 경기 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시장 여건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부양적인 정책 기조를 강조했는데 이전에 말했던 양적 완화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금리 인상 발언을 수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리 얘기는 안 하네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 친화적인 내용만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도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6개월이 진위가 뭐냐라는 게 이제 그 퀘스천 마크가 될 텐데요. 예. 실제로 옐런 의장의 의중에 이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질문을 그 기자가 돌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네. 툭 튀어나온 건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 오늘 상승세를 유지시킨 동인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현지 언론의 기사, 보도의 여러 분위기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미 경제 채널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옐런 의장이 오늘 시카고에서 발언 때에 연단에 쓴 모습이 나와 있고요. extraordinary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이런 경기 부양 기조를 연준이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고요. for the long haul 이렇게 썼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기조를 통해서 현재 다량의 채권과 국채와 그다음에 모기지 담보부증권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연준의 경기 부양 기조를 현재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고 700만 명 이상의 현재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이런 고용시장의 여건도 상당히 현재 연준이 보고 있는 목표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옐런 의장이 부의장으로 있을 때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고요. 현재 수장으로 올라선 이후에도 수장 이전에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발언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아꼈다 이런 부분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또 다른 언론 화면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의 화면입니다. 정면으로 보이고 있어서 옐런 의장의 지금 발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목을 아주 재밌게 뽑았습니다. 얼마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 주요 마켓 비판자들이 내가 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 중에서는 최대치였다 이렇게 칭찬을 좀 했습니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울고 웃는 부분을 옐런 의장이 이제는 잘 알고 있겠고 이 6개월 발언이 아주 계산된 내용인지 한번 시장을 테스트해보는 이런 내용인지도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옐런 의장이 이 같은 발언이 비둘기파가 돌아왔다는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이번에 3월에 미국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7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톤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현재 언론의 분석이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PMI 지표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연구기관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있는 화면은 브리핑닷컴의 자료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아주 좋게 현재 화면에서 약간 파란색으로 띈 이 내용이 현재 PMI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월이 조금 내려갔죠. 약간 꺾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그 금색 비슷한 노란색의 내용이 현재 가격 변동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의 수치는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현재 머물고 있고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 3월에 조금 상승세에서 조금 주춤한 이런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지표로 산출된 부분은 55.9로 발표가 됐고요. 지난 2월에는 59.8이었습니다. 59.8 대비해서는 3.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 이제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는 이제 55.9로 발표가 됐고, 신규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도 주춤했고요. 고용의 낙차가 좀 컸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관련된 가격 지출 변동 요인 이런 부분도 조금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다만 생산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생산이 좀 올라간 부분은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 1분기보다는 혹한의 영향이 덜한 4월과 6월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 수치로 현재 그 시장에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언론의 추가 자료로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그 제목을 보시면 시카고 비즈니스 케이스 doesn't signal doom 이렇게 썼습니다. 향후 이것이 경기가 부진하게 보여지는 수치로는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시장에서 나온 톤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3월 물가 상승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0.5%. 오히려 ECB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 시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지표를 살펴보니까 ECB가 이번에 금리를 조정을 안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세부 지표를 보면 전체 수치는 좀 부진하거든요. 계속 떨어지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나오는 톤은 계속적으로 ECB가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 금리 이런 부분을 현재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부 지표 내용을 보시면서 지표의 건강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보시고 있는 화면은 유로존의 통계 기관인 유로스태트가 프레스 릴리즈로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이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3월 annual inflation down to 0.5% 이렇게 썼습니다. 2월에 0.7에서 0.5로 현재 내려갔고요. 여기 이제 세부 지표를 좀 보시겠는데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주춤하는가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0.8이었고요. 2월에 0.7, 3월에 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율을 끌어내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요인은 전기나 천연가스, 유가, 유류 이런 부분을 이제 총망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월에 1.2%포인트가 떨어졌고 2월에도 2.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3월에도 2.1%포인트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 요인을 끌어내리는 이런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분석할 때 코스트 푸시와 그 다음에 수요 견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수요가 견인되는 것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코스트 푸시, 비용으로 견인되는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것은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드라기 총재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해서 현재 기준금리 0.25%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지난달에도 현재의 경기 판단 기조는 기존의 12월 달에 경기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쪽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을 ECB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번 3일, 이번 주에 있는데요. 금통위에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17년 만에 소비세 인상에 나섭니다. 시장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얼마큼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2분기하고 3분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예. 2분기는 조금 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BOJ가 나설 겁니다. BOJ가 나서면 이 부분을 이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정말로 작용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잘 순항을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이제 원전 문제하고 수출에서 무역수지 적자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이제 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오늘 매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금 수요가 이번 주 중에 도쿄의 긴자거리에서 주요 부유층들이 이를 금을 좀 사모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아베 총리가 이번 올해 회계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모습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an break. 이번에 소비세 인상의 내용이 트라우마로 있는 부분을 깰 수 있겠느냐라고 여기 썼는데요. 여기 이제 징크스라고 썼습니다. 징크스라고 썼는데 징크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어제 마이니치 신문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비세를 10%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26%는 찬성을 했지만 70%가 반대를 했습니다. 역시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98년도에 소비세 인상을 했다가 유타로 총리가 하야를 한 부분이 98년도에 있었고요. 그때 유타로 하시모토 총리는 3에서 5%를 올렸지만 이것이 이제 후폭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이 부분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민당 현재 아베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이런 불협화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일본의 경기 지표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징후들이 현재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산업 생산이 좀 좋지가 못했는데요. 2월 산업 생산이 2.3%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는 3.8%가 올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경기가 위축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현재 선제적으로 좀 줄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현재 분석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올해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 변수들을 잘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3월 중국의 HSBC PMI 확정치와 또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PMI 속보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HSBC는 5개월 연속 떨어졌고요. 네. 오늘 이제 두 개가 다 확정치하고 이제 국가통계국의 PMI는 이제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HSBC는 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대기업들은 좀 살아나느냐라고 보는데요. 로이터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는 이번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시장에도 가장 관심이 되고 어제 상해 지수가 조금 주춤거린 부분이 오늘 발표될 이 HSBC PMI 확정치하고 국가통계국의 속보치 내용에 대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피셜은 이제 국가통계국인데요. Small expansion in factory activity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은 좀 더 나아진 추세가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수치는 아주 미미합니다. 시장에서 보는 수치는 현재 50.1로 봤는데 로이터의 설문은 50.3으로 봤습니다. 이 국가통계국의 2월 PMI 수치는 50.2였고요. 지난해 11월과 11월에는 51.4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현재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50을 이하하는 경기 확장 기준 미달 수치로 들어간다면 경기의 그 부양기조 이런 부분에 또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재미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주요 기관들의 내용들이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 그룹은 49.8로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고요. 중국의 한 그 증권회사는 50.5로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는 부분은 상당히 현재 좋게 보고 있고 일부 기관들은 50 이하로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전체 평균은 50.3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민은행의 긴축 기조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일부 지방은행의 뱅크런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된 중국 시장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 이슈와 외신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 미칠 영향 또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속에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테크주가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국내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차 효과 속의 자동차 부품주가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980선 위에서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하면서 1985선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어제 코스피 북한의 포사격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좀 매수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에서 이남으로 해안포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어제 1970선까지 좀 밀리기는 했지만은 외인이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1980선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은 일단 증시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외국인은 북한의 도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세로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학습 효과라든지 최근에 통일 관련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평화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른 그런 우려감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거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지금 상승 기조를 좀 되찾은 모습인데 지금 이제는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죠. 이에 따른 투자 기대감도 한번 좀 반영이 됐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좀 양봉을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신흥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을 받고 있죠. 이에 따른 매력도도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은 한국 증시에도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자금 유입이 좀 시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우려감은 전반적으로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국내 증시를 발목 잡았던 것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런 좀 주가에도 이미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관론들이 점차적으로 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에 관심을 보여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미국의 3월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도 아무래도 당분간 호재거리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1980선대가 좀 저항선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라든지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는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낙폭 과대된 종목에 대해서 아직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시장에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미 바이오테크주가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가 좀 타격을 입고 있던데요. 미국바 바이오주가 거품론이 좀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바이오테크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도 좀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함께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에서는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가 한 달 동안 13%가량 좀 급락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 바이오테크 중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나스닥에 되어 있는 제약의 주도주라고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새로 개발한 그 C형 간염 치료제가 한 알에 $1,000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조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급락을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주에도 좀 하락에 좀 여파가 미쳤고요. 일단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이런 영향도 받았었고 지금 일부 기업들의 성장률도 함께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좀 나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주라든지 제약주는 보통 1분기 정도에 좀 비수기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좀 우려도 함께 좀 작용이 되었었고요. 일단 그 나스닥도 워낙에 주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거품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관련주에도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 그동안의 기대감만으로 워낙에 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고령화가 성장성 진행이 되면서 성장성은 높다고 하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으로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힘입어서 요즘 현대차를 비롯해서 또 부품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주로 섹터 업종은 아무래도 자동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에도 좀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사들은 좀 수직 계열화를 좀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 부품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워낙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완성차의 생산 라인에 좀 가장 연관이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 개선도 함께 주가에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설 효과에 따른 기대감도 주가에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공장에 따른 매출 비중이 워낙에 좀 확대를 하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따른 그런 수혜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에선 대기오염과의 좀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은 노후 차량 600만 대를 좀 폐기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폐기 처분에 따른 수혜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버텨나가면서 좀 추세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부품주는 그래도 글로벌 고객사가 다변화된 업체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으로서 이게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 위주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그동안 시장에서 워낙에 조금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당분간 완성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모두 안정적인 추세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옐런 의장의 경기 부양 발언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니 옐런의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증시도 추세적인 상승세 이끌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가 지루하게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력도는 조금씩 높아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증시에 대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 욕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머징 시장에 좀 관심을 돌려나가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좀 랠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도란 외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머징 시장에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신뢰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더 매력을 좀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월 증시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 종목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는 3월 달에는 워낙에 서로가 좀 다른 방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같은 방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눌림을 받았던 코스피가 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업종을 좀 보안 관련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카드사라든지 통신사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그 공인인증 규제 개혁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기대감이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온라인부터 찾게 되는데 온라인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라든지 주택의 그런 보안 시스템 관련 상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부 관련주의 경우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에 급등세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실적 개선 여부를 파악하시고 종목별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고려해보자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옐런 의장의 발언 파헤쳐 보겠습니다.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이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상당 기간 또 한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그 성명서 발표했을 때나 지금이나 좀 다른 것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완전 고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상황 아니면 새로운 지표들을 봐가면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별한 경기 부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FMC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과거 연준 의장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외로 한다고 하죠. 3시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말 실수를 했던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끝난 후 6개월 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이 아마 그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년 3월이냐, 내년 6월이냐, 뭐 이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 위에 이제 제임스 볼라드라든가 찰스 플러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찰스 에반스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한 사람은 뭐 2016년까지 4%까지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은 아직은 아니다. 또 한 사람은 내년 연말이 지나야 뭐 금리 인상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시장의 그 안개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을 진행이 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 그 자넷 옐런의 실수가 있은 후 자넷 옐런이 이제 시카고 연설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일단은 특별한 경기 부양과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금리 인상 시점은 특별한 날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옐런이 결국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비둘기적인 발언을 결국 했구나 해서 일단 주가는 상승했죠. 근데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취중 진담이란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실수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다 안개 속에서 FMC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지. 자넷 옐런이 처음 발언한 건 아마 거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접근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화 정책이냐 재정 정책이냐 이걸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넷 옐런이 얘기하는 것은 재정 정책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청문회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다면 결국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완전 고용을 아마 실현하라는 모습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취업을 못한 사람이 1년 이상 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아마 포인트 맞출 거고요. 만약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결국 예금리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준에 지금 한 1조 한 4, 5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이 돈을 시장에 풀어서 그 돈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하는 방법. 근데 사실은 재정 정책을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이나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경기 부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포인트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년 3월에 금리 인상하든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든 현재의 옐런의 발언의 시장은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경기 부양 지속에 대한 용어로 썼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어저께 발언을 해서 일단 미국이 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굉장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 추세선을 계속 막고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수가 났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는 터졌고요. 아주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다가 또 거래량은 없었지만 또 그 연장선에서의 저항대를 맞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종가상으로 저항대를 돌파를 했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 윗꼬리들을 전부 메워주는 양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만약 양봉이 또 추가 나타나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지난번에 2013년 12월 31일인가 나왔던 16,588이 그냥 돌파되는 국면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그 옐런이 처음에 실수한 것을 약간 뒤엎는 발언을 했더라도 우리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은 상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현재의 시장을 흔들어줬다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옐런 의장의 예전 발언이 더 진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2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유럽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4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ECB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더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추가 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네. 실패하면은 아주 고생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리 인하 시점이 잘못됐다 그러고 2달 뒤에 금리 인하 이 시점이 맞다라고 아마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이 유로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던 그 유로존의 모습이 0.7%에서 바닥 다지기를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본다면 1층 밑에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 1층을 바닥으로 생각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0.7%가 바닥일 거라 생각했던 이 ECB로서는 지금 다운감을 감추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 좋지 못하면 추가적 하락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ECB는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 이번에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후회를 남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옌스 바이트만 그 분데스방크 총재가 이 OMT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이 ECB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유로존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 저촉되지 않는 탈피하는 방법은 이 OMT를 취약국이 아닌 프랑스와 독일도 같이 국채 매입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OMT를 해야 되는데 OMT를 취약국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부담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다 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공정하게 분배해서 해라. 그러면 유로존 법을 저촉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OMT를 쓴 아니면 OMT를 최후 카드로 다른 거를 두고 다른 것을 카드를 쓰든 분명한 것은 부빌 언덕이 하나 크게 생겼기 때문에 ECB로서는 부담 없이 카드를 하나 정도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틀림없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에서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도 립 서비스로 간다? 굉장히 위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이 패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유로존으로 자금이 계속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ECB가 카드를 끄집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또 이 OMT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이 유로 달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로 달러가 계속 강세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 유로 수출의 문제가 발생해서 남유럽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을 감안한 유로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카드를 끄집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어떤 정치협표도 처음에는 강세로 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 뭐 유로존의 어떤 유로화는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 심리를 완벽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할 거고 그것이 어저께 물가 상승률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CB 추가 부양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관련국들이 협상 국면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또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5월 25일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국력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연방으로 복속시켰죠.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외교전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 거의 힘들죠. 일반 나라는 불가능한 겁니다. 외교 사태로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시장에는 악재로서는 끝난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락된 겁니다. 러시아가 새롭게 다른 자치 지역을 다시 복속시키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는 거의 끝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시장에는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를 다 얻어내려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이 러시아가 그때 이 문제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가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게 참 재미난 거죠. 얻을 거 서로 다 얻고 말도 안 되는 외교 협상을 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5월 달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변수라는 것도 결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어떤 지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일 뿐이지 그 이상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지금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또 자치는 역시 러시아 쪽 편입을 원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문제는 당분간 없을 확률이 높다. 저는 사실 이것이 전면전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버블도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버블로 가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사태다. 쉽게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버블이 정말 다가오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소비세 인상 이후 이제 경기가 주춤해지면 일본 정부가 돈을 풀어서 엔저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나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엔저가 된다면 일단 수출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건 있죠. 예. 근데 벌써 지난번 105엔대에도 갔다 왔고요. 과거 121엔대에도 버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비세 인상을 해가지고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경기 부양을 해서 소비가 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의 기대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일본 정부 정책자들은 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 소비세 인상 후에 문제가 생기면 2달 안에는 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비세 인상을 해서 소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 부양 한다는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월급을 올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쓸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금사재기도 많이 있고요. 미리 벌써 소비세 인상 전에 정말 백화점에 난리 법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이후에 소비를 굉장히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상당한 좀 일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기 때문에 엔화도 약세로 간다는 보장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동석 이사님 이 자리에서 오늘 왠지 2000선을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1990선까지 오르다가 한 주춤했지만 그래도 연고점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 네. 어제는 아쉬웠죠. 어저께는 북한발 리스크, 백령도, 연평도 방향으로 포를 쐈는데 이게 일부가 이제 그 근처까지 왔다 그랬고 비상 상태가 벌어지면서 뭐 F-15기도 떴고요. 또 백령도나 연평도 어떤 주민들도 이제 대피하는 상황도 발생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나와서 못 갔거든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그러면 환율에서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데 환율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환율도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어저께는 오늘 상승을 위한 트리거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거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의 어떤 시동을 걸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2000선을 향한 시동은 걸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00선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일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